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전일 나온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를 통해 미국 소비자들의 물가 낙관론 속 일자리 우려가 확인됐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는 미국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대해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로 6개월 만에 최고치인 103.3을 기록했고, 경기에 관한 단기 전망을 보여주는 기대 지수는 1년 만에 최고 수준인 82.5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노동시장과 관련한 설문에선 2021년 3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인 응답자의 32.8%만이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답해 8월 비농업 고용지표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0 레벨을 완전히 이탈하려면 경기 침체가 가격에 반영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ING에 따르면 달러 인덱스가 100선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재 흐름은 연착륙 시나리오와 부합하며 확실하게 100을 밑돌려면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커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침체와 연관 지을 수 있는 8월의 고용 보고서를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미국 증시의 강세장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나왔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S&P 500 지수가 올해 연말까지 6,000선, 내년 연말까지는 17%가량 추가 상승해 7,000선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더불어 내일 발표될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이 하반기 증시 방향성을 알려줄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투자 전문 매체 모틀리풀은 금리 인하가 초기에는 집값 안정에 긍정적이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집값 반등을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매체는 연준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할 것이며 그 시점부터 미국 집값에 상방 압력이 가해질 거라 예상했는데요. 연준이 75bp를 인하하면 현재 6.4% 수준인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5%대로 낮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초반엔 시장에 매물이 나올 테지만 잠재적 수요자 역시 함께 늘어나 가격이 다시 치솟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움직임이 제한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간으로 새벽 5시 15분경 엔비디아가 드디어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당연시 여기고 있는데, 따라서 초과 수익률이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그리고 신제품인 블랙웰이 정확히 언제 출시가 되는지, 그리고 추후 가이던스가 또 어떻게 제시되는지,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이후에 파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대응법 살펴드릴 거고요. 또 오늘 원유 재고 발표 날을 맞이해서 5일 상품으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해선시대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690억 달러 규모로 진행한 2년물 국채 입찰에서 양호한 수요가 확인됐습니다. 앞선 6번의 입찰 평균치와 비교했을 때 응찰률은 2.62배에서 2.68배로 소폭 상승했고, 금리는 4.707%에서 3.874%로 내려갔습니다. 미국 석유협회 API는 8월 23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가 3,407만 배럴 감소했고, 가솔린 재고는 186만 3천 배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23시 30분에는 미국 에너지정보국 EIA가 집계한 원유 재고와 가솔린 재고가 발표됩니다. 새벽 2시에는 미국채 5년물 입찰이 진행됩니다. 미증시 정규장 마감 후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29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천명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또 한 주 만에 뵙겠네요. 벌써 8월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달려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 어떻게든 아까 에커님 말씀하신 대로 내일 새벽 5시 이후에 엔비디아 2분기 실적이 있습니다. 자, 월가는 일단은 예상을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뚜껑을 열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예측하고 실제 데이터는 모르니까. 때문에 주식하시는 분이나 또 파생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잠 못 드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도 어차피 주무셔야죠. 내일 또 출근하셔야 되니까 내일 결과 확인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참 8월은 너무나도 잔인한 또 달인 것 같아요. 자, 목요일 날 GDP가 있고 또 금요일 날 PC 발표가 있습니다. 줄줄이 사탕입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어떻게든 8월을 안전하게 또 결말을 짓고 싶은데 참 안개 속에 지금 상황이죠. 자, 이 답 오늘 1000명이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널 1시간 동안 고정해 주시고요. 끝까지 저의 말에 경청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 또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오늘 미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하죠. 따라서 주식보다는 이런 파생 상품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오늘 천명 마스터님이 짚어주실 거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는 또 어떤 부분에 주목하면서 또 계속해서 살펴봐야 하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해 주실 거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해선시대 너튜브로도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통하는 방송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많은 댓글과 그리고 응원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선시대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장 전 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개장 이후에 하락폭을 키우면서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개장 바로 직후에는 19,656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쭉 내려가면서 10시 53분경에는 19,530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0.52% 정도 하락한 19,54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월가의 베테랑 투자자이죠. 에드 야데니가 주장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자화자찬이었던 파월의 연설에 대해서 야데니 또한 완전 고용과 인플레이션 둔화라는 이 연준의 이중 임무는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사실상 피벗을 선언을 했는데 야데니는 지나치게 비둘기파적이라며 향후 방향을 틀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향후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에 대해서 앞으로 나올 데이터를 살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미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년 대비 3.1% 성장하는 등 경제가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망가지지 않았는데 고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내건 겁니다. 따라서 향후 미국 경기가 강하다는 더 많은 데이터들이 발표될 시에는 연준이 다소 매파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마스터님, 지난 잭슨홀 연설 이후에 처음으로 출연을 하시는 건데 잭슨홀 연설 어떻게 보셨나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 잘났어. 네, 자화자찬. 자화자찬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늘 좀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뭐 많은 화두들이 얘기가 있었는데 뭐 처음에 한 얘기가 예상 몰랐다. 내가 이렇게까지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화들짝 놀랬다. 그래서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렇지만 결국에는 내가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물가에 대한 거죠. 물가에 대한 것을 잡혔다. 어느 정도 확신한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물론 연준이 지금 이제 나가는 말처럼 자, 물론 연준이 금리 인하를 위해서 노력을 한 건 인플레이션 인하를 위해서 노력을 한 건 맞아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죠. 하지만 첫 번째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여도가 있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죠.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2주 안에 끝나려 생각했는데 벌써 2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지친 거죠. 예, 그렇게 루즈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 뭐 등한시하고 있죠. 근데 또 한 번 지금 또 화들짝 놀라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까 뉴스를 봤는데 뭐 해까지 또 러시아가 다시 거론하고 있는 상황. 그럼 다시 한번 지정한 리스크가 고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것 때문에 일단은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물가 쪽이 좀 잡힌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공급망 해소. 자, 어떻게 됐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팬데믹 지나면서 많이 지났죠. 벌써 한 4년이라는 시간이 4년, 5년 됐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공급망 해소가 지금 풀렸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이 잡힌 것 같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가장 중요한 유가. 유가가 맨날 뭐 지금 뭐 중동발 리스크까지 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계속 대두가 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나도 이제 대두가 되면서 어떻게 유가가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죠? 자, 뭐 엊그제만 해도 갑자기 뭐 78달러 뛰어 올라다 조금 지금 좀 내려왔는데 자, 그런 유가 때문에도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또 줬다라는 얘기죠. 그래 마지막으로 뭐예요? 노동시장 냉각을 위해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겠다. 이 얘기는 뭡니까? 자, 결국 연준의 책무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단은 물가 안정 일단 파월이 인정했어요. 어느 정도 확신한다. 자, 그다음 우리가 봐야 될 게 노동시장 안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노동시장 안정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서민들 경제가 미국도 뭐 우리나라 못지않게 녹록치가 않아요. 녹록치가 않다니까 대출을 받아서 뭔가 이제 돈이 이제 뭐 통장의 잔고가 좀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럼 대출로 어떤 론을 또 일으켜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활을 또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를 좀 더 내리면서 어떤 서민 경제를 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노동시장을 연착륙으로 가겠다는 그런 인하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따지면 금리 인하를 계속 한다는 건 어떻게 돼요? 역으로 따지면 미국 경제가 좋게는 안 돌아간다. 그렇게 역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또 헤드라인 뉴스에 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자, 일단은 금리를 계속 내리면 자산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지금 CPI라든지 PC라든지 주택 관련해서 아직 떨어지지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내리면 사람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갑자기 뭐 그 서울의 집값이 뭐 90% 이상까지 회복이 됐다.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럼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인플레이션에서 다시 한번 또 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70년대, 80년대로 돌아가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석유파도 2차 시기 때 뭐 롤러코스터 같은 장이 지속이 됐죠. 금리 올리면 인플레이션 꺾였다가 내리면 또 올라가고 그게 엄청나게 반복이 됐단 말이야. 이번에도 그런 거를 연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파월이 금리 정책을 펴서 물가적인 거는 잡힌 거는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이게 잘 흘러간 게 아니냐. 자,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보고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차피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9월 달이 될 수도 있고 11월 달이 될 수도 있고 12월 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건 누구도 몰라요. 파월이 분명히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자, 금리 인하를 피벗을 할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얘기만 했지 언제 내릴 거라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선기에 대한 어떤 리스크도 있을 테고요. 자, 그럼 어쨌든 내린다고 가정하에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나도 많죠. 자, 그럼 어떤 거를 체크를 한번 해볼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이제 GDP라는 게 있고요. 자, GDP는 국내 총생산입니다. 재화죠, 재화. 총생산. 거기서 뭐 지금 뭐 3.1%까지도 예상은 또 2.8%까지 얘기를 해요. 어때 저번 번보다는 조금 좋게 나온다. 그죠? 예상 그렇게 되고. 자, 이게 중요한 게 GDI라는 게 있어요. GDI. 이거는 국민 총소득이에요. 소득. 자, 근데 이 소득을 가만 보세요. 제가 3번의 이벤트가 있는데 총 4번이 되겠네요. 그때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닷컴 버블 때요. 닷컴 버블 때. 요 파란색이 GDP입니다. 요 빨간 게 GDI고. 그러니까 소득이 올라갔다 꺾이는 부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때 금리 인하를 했죠. 이때 이게 주식이 한번 빠졌었고. 자,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 리먼 브라더스 사태죠. 자, 이때는 현저하게 바뀌죠. 일단은 GDP도 빠졌지만 GDI는 더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득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상황이 지금이랑 봤을 때 유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금리를 급작스럽게 이렇게 0.75까지 만약에 연말까지 내린다. 그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인플레가 튀면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아니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를 이 2008년, 2009년을 보면서 예시를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자, 팬데믹 때 너무나도 잘 알죠. 이건 뭐 누가 봐도 이건 뭐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준 거고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자, 현재 시점을 보자. 현재 시점. 자, 현재 시점 어쨌든 GDP는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 건 이건 맞죠. 자, 근데 어때요? 이때 2008년, 2009년도보다 얘하고 지금 갭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애틀랜타 GDP 나우에서 3분기도 뭐 2%대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일단 사람들은 돈이 지금 씨가 말랐어요. 씨가 말랐고 어쨌든 노동력에 대한 시장들이 조금은 갭이 여유가 조금 없어지는 건 확실히 확인한 사실이에요. 그럼 소득이 줄 수밖에 없죠. 그럼 GDI하고 GDP하고 갭은 더 벌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GDP도 중요하지만 GDI도 보시면서 잘 모르겠다. 그럼 제가 천명히 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문의를 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DI도 잘 보시면서 또 제가 GDP 발표할 때마다 요거 데이터 갖고 와서 또 그래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서 향후 GDP, GDI, 그다음에 실업률 그것만 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파월은 데이터, 실업률만 고용 관련 지표만 보겠다는 얘기죠.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것만 보시면서 향후에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짧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잭슨홀 연설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피벗을 선언한 만큼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는 있겠으나 그 이후에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서 다시금 인플레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겠다라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GDP와 GDI 이 격차가 커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서 GDP와 GDI 그리고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업률 등 이런 고용 지표 잘 살펴보셔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스터님, 또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할 텐데 많은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올려 잡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좀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 네, 시장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은 뭐 1분기 가이던스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네. 뭐 더 일단 월가 예상은 일단 뭐 예상이고 네. 실제 뚜껑을 좀 열어봐야죠. 근데 이제 월요일, 화요일을 보면서 상당히 시장이 좀 롤러코스터 같은 장이었어요. 물론 이제 뭐 월요일은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어제는 좀 좋게 나왔어요. 네. 근데 월요일보다는 이렇게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국에 5시 15분에 결과물이 나오는데 자, 컨센서스는 좋게 나오더라도 가이던스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블랙에라고. 네네. 자, 누가 봐도 지금 빠르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는 오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수요가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럼 블랙엘이 내년 뭐 초에 나온다 치더라도 시장에 이렇게 반응을 줄까요? 거기에다 또 맞대응하는 업체가 있죠. 그건 바로 AMD예요. AMD. 제가 좀 말씀드렸죠. AMD하고 AMD CEO하고 어떻게 돼요? 엔비디아 CEO하고 5천 관계예요. 5천 관계. 서로 경쟁 관계에 붙었어요. 결국 AMD는 저가로 한번 밀어붙이겠다는 거고 엔비디아는 끝까지 고가로 이제 밀어붙이는데 이제 한계가 있죠. 그죠? 어차피 후발주자는 계속 쫓아오기 때문에 결국엔 컨센서스가 중요한가 아니고 가이던스가 시장 향방을 가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네. 엔비디아 실적과 관련해서는 컨센서스보다는 향후의 가이던스를 주목해서 살펴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할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패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지금 바로 매수인가요? 아니면 지금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기다려야 되고 오늘 네. 많이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요즘에 희한하죠. 그죠? 시장이 이제 장 마감이 되기 10분 전에 결판이 나요. 그래서 오늘 정말 나는 오늘 죽을 때까지 오늘 매매해서 수익을 내고 싶다. 오늘 밤 새시고 내일 출근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싶지 않다고 오늘은 관망을 하시면서 내일을 또 보시면 돼요. 괜히 뭐 매매하는 게 뭐 오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그죠? 그래서 결과물을 확인하고 가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오늘 끝나고 나서 아주 상당히 지루한 시간에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참 1시간 넘게 엄청 빅세븐 기업들이 엄청난 하락장을 연출을 했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 고가 놀이하면서 장이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겠죠. 그래서 오늘 정말 기다리면서 매매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도 이제 오늘 또 매매를 좀 하셔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매매하더라도 짧게 좀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일단 기술적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주봉을 먼저 볼게요. 자, 주봉을 보면 제가 이렇게 선을 딱 그어놨습니다. 이 자리가 6월 3일짜리 고가에서 딱 어떻게 돼요? 지지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보여주고 있고, 자, 저번 주에는 거의, 그죠? 거의 회복을 다 했어요. 7월 말에 가격까지 거의 올라왔어요. 그럼 결국엔 다시 한번 오늘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변동성 오늘 그만큼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주봉을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3일 고가에서 지지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게 관전 포인트가 됐고, 현재는 지지를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결국엔 이걸 봤을 때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분봉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분봉도 보세요. 어쨌든 500짜리를 지지해 주려고 상당히 좀 애를 많이 쓰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캔들선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캔들선 5일 이평선이라고 했어요. 아직도 지금 어쨌든 캔들상에서는 밑에서 더 이상 안 내려갈래 하면서 밑에서 계속 끌어올리는 형국이지만 아직은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캔들선이 꺾이면서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양봉에 대한 거래량이 반드시 터져줘야 되겠죠. 터지지 않으면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변동폭이 쓰기 때문에 오늘 탄력적으로 좀 손절을 잡아가시는 게 오늘 현명한 투자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9,530에서 40 정도의 지지를 해주면 거기서 짧게 한 40틱에서 한 80 정도 손절 확실히 잡으시고, 변동성이 세니까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오늘 안전한 매매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처명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나스닥 선물 오늘 매수 사인을 주셨는데요. 하지만 바로는 아니고 일단은 관망을 해보시다가 19,530에서 19,540 정도 지지를 해주고 양봉이 나와준다면 확인하시고 손절까지 그 가격대를 잡으신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스터님, 내일 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하시는 방송이니만큼 엄청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엄청 중요하죠. 네. 이게 맞물렸어요. 참 이게 중요한 이벤트들이 계속 맞물려가지고 참 우리 이 해선을 처음 접하신 분이나 또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파생을 하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상당히 궁금하실 거예요. 내일 무료 강연회 때 여기에 대해서 제가 GDP, PC가 도대체 뭐고 이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깔끔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는 29년의 국내 트레이더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가 시험 공삭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그 시간 꼭 오전 저녁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시간 되시고, 오전에 시간 안 되시면 또 저녁에 오시면 되니까 거기서 분석해주고 또 나스닥도 기술적 분석해드리니까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내일 2차례에 걸쳐서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특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주실지 구체적으로 잘 짜주실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입니다. 간밤 골드만삭스가 리비아의 원유 생산 중단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을 한 데다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 모두 내년 유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국제유가의 상승세는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오늘도 일봉상 음봉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개장 이후에는 다소 횡보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10시 35분경 74.41달러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만 다시금 회복을 하면서 11시 5분경에는 74.87달러선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1.09% 정도 하락한 74.69달러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유 재고 발표 날인데요. 어떤 전략 주실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매도가 언제 매도일까요? 지금 뭐 11시 네. 반이죠. 그러니까 지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네네. 그 지표를 받다 바로 또 매매하시면 안 되고 어. 적어도 5분봉을 2번에서 3번 정도로 확인하셔라. 바로 들어가시면 변동성이 누가 봐도 크잖아요. 네네. 항상 우리는 매매는 안전할 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매매 뭐 그전에도 확실하면 들어가셔도 상관없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시황적으로 간단히 왜 매도를 받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어쨌든 뭐 중동말 이슈 그래서 뭐 이란 뭐 헤즈볼라 뭐 난리를 쳤는데 조금은 진정이 되는 그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중국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중국 상당히 안 좋아요. 미국도 어쨌든 뭐 GDP가 좋게 나오더라도 분위기는 좋지가 않죠. 그죠? 뭐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죠. 못 사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지금 경우 안 좋기 때문에. 그랬더니 석유 수요가 아무래도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맞물려서 어떻게 돼요? 오펙 플러스 어쨌든 연말까지 계속 지속적인 감산 정책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재고가 아무래도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현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서 유가가 엊그제까지만 해도 막 78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좀 떨어졌는데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이거 만약에 이제 80달러까지 올라갔으면 무지하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도돌이표돼서 인플레가 또 한번 요동을 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올 4월 달에 그랬죠. 3월 CPI 발표할 때 이제 그런 상황 넘겨서 일단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런 이제 지정학적 요소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일단 시향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아직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매도로 말씀드렸고, 자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주봉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자, 주봉, 우리가 주봉, 월봉, 일봉을 보시잖아요. 그죠? 자, 월봉은 월 초에만 보시면 되고요. 주봉은 그 주에 항상 매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지금 딱 보시다시피 어때요? 자, 75.60달러. 지난주죠. 거의 고점이 그 근처였어요. 거기서 정확히 지금 저항받고 윗꼬리가 세게 달리면서 지금 영망치 패턴이 나와서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데드라인이 75.50. 근데 딱 정확히 맞네요. 원래 그는 고가가 75.95까지 왔지만 자, 분봉 5분봉으로 넘어가서 여기까지는 뭐 올라오기는 쉽지 않죠. 지금 딱 보더라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매매를 하신다면 75달러나 75.10 여기가 이제 딱 쌍봉이 되겠죠. 쌍봉이 되니까 요 쌍봉에서 한번 올라왔다가 항상 모든 상품들은 되돌림을 주게 돼 있어요. 원에이도 한번 되돌림을 줬다가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75달러에서 75.10에서 저항을 받아줬을 때 그렇죠? 거기서 한 30틱에서 40틱 정도 수익을 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이유는 딱 하나죠. 엔비디아 이슈도 여기에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하셨으면 어떻겠느냐. 근데 중요한 거는 원유 재고 발표 이후인 거죠. 그렇죠. 이유죠. 아, 네, 이후. 이후에 하시는 게 좋아요. 언제든 예. 갑자기 다 발작할 수 있으니까. 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11시 30분 원유 재고 발표 이후에 5분봉 두세 개를 일단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쌍봉 라인인 이 75달러나 75.10달러 선 저항을 받아주는지 이 부분 확인하시고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전략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밑에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골드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또 전략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골드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그간 많이 올라서인지 어제 쉬어가는 흐름이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횡보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11시 12분경 2,542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0.44% 정도 하락한 2,54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마서님 어떤 또 팻말을 들어주실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네. 이건 뭐 달러하고 항상 반비례 관계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제 지금 이제 잭슨 미팅 끝나고 나서 거의 100달러 후반대에서 계속 행보를 했었죠. 마지노 선수는 결국엔 달러는 100달러예요. 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100달러가 붕괴가 되면 이건 확실한 경기 침체고요. 100달러를 계속 지지해 준다면 경기 침체 오기 쉽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킹달러 아니더라도 강달러는 유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 달러를 계속 끌어올려서 경제를 살렸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다른 나라 자산 가치를 죽여버리고 통화를 죽여버리고 자기네 잘 살려면 모든 돈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미국에 투자를 하겠죠.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내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게 101조 초반대까지 왔다는 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 보시면 그죠? 거기다 지금 0.5%까지 오늘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거의 1%까지 한 밀렸었어요. 밀렸다가 지금 많이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게 반등세는 그렇게 세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요거 0.5% 확인하시고 자 바로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화면 잠깐 내릴게요. 네. 한번 보자고요. 네. 자, 지금 보신 거는 이제 주봉입니다. 항상 제가 또 주봉 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주봉 어떻게 됐든 지금 이 주봉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지금 십자형 캔들이 나왔죠. 도지도 나오고.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런 게. 이게 추가적으로 상방을 가게 되면 여기서 변곡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십자형과 도지가 같이 나왔다는 거는 이게 이 정확히 방향을 지금 읽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봤을 때는 조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달러 인덱스를 보면서 매매를 하는 게 안전한 투자 방법이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매도를 일단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자, 일봉도 볼게요. 일봉. 자, 일봉 보더라도 어때요? 일봉 보더라도 지금 이제 8월 20일이죠. 8월 20일 날 일꼬리가 세게 달리는 또 영망치가 나오면서 거기를 지금 못 넘어서고 있단 말이에요.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장기로 봤을 때 달러가 100을 붕괴를 해주지 않으면 골드도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한계점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가 관전 포인트예요. 뭐 한간의 얘기는 뭐 3천 온스까지도 간다는 건데 자 3천 온스까지 가긴 좀 쉽지 않아요. 왜? 지금 90, 11, 12, 4개월 남았잖아요. 4개월 남았는데 그렇게 올라간다?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점에서 고착화가 현재 되고 상당 기간 지속될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결국엔 FMC 9월 빅 FMC가 열리죠. 셋 발표되는 그때까지 이렇게 상당한 박스장이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매매하기가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더라도 일봉이 상당히 뭐 장대 음봉이 나왔죠. 몇 걸 올렸지만 그래서 오늘 매도를 본 거고. 자, 진입자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딱 답이 나왔네요. 진입자리가 2545네요. 2545. 여기서 2545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딱 보시죠. 2545 이 자리에서 여기서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자,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저항 맞고 그죠? 벌써 3번의 저항을 맞고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올라가기 쉽지 않죠. 그래서 2545에서 저항을 한번 받아준다면 여기서 한 3, 40씩 정도 수익을 내고 마감을 지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또 캔들만 보시면 안 되겠죠. 시청자 여러분. 거래량 같이 보셔야 돼요. 거래량이 음봉이 터져줘야 되겠죠. 같이 그렇게 하면서 매매를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골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 매도 사인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2,545선 저항을 받아준다면 30에서 40틱 정도 수익을 보고 나오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향후에는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전략과 더불어서 또 향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이렇게 섬세하게 체크해 주시는 천명 마스터님이신데요. 매일매일 전략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실까요? 네, 이번에는 천명 마스터님의 29년의 노하우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마스터님, 오늘 강의 주제가 피보나치 5분봉 활용법이라고 하던데 피보나치 말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죠. 네. 네. 참 우리 다 학교 다녀보셨잖아요. 네네. 뭐 지식이 아무리 교수님 머리에 들고 계셔도 뭐 하버드 대학교 나오면 뭐예요? 설명 못해는 말짱 도루묵이죠. 천명은 누구보다도 쉽게 설명해 주릴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앵커님을 제가 이해를 하시면 이 방송 오늘 교육은 성공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오늘 네. 정말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 한번 공부해 보시자고요.
자, 일단은 뭐 지난주 핫 이슈는 뭐였을까요? 다 아시다시피 누구도 뭐 다 아시는 거죠. 삼척동자도 다 할 잭슨홀 미팅. 자, 어제 제가 지난주에 잭슨홀 미팅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올라가더라도 상당히 변동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결국엔 뭐예요? 자, 2만을 그때 이제 그 매매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2만을 한번 터치를 했어요. 2만까지가 변곡점이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2만까지 올라가다 다시 한번 지금 현재 2만에 밀려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하고는 이제 매일매일 이제 미팅을 하면서 어떤 투자 전략에 대한 어떤 그런 전략을 짭니다. 짜서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 수익 내고 내려가도 수익 내는 게 파생의 장점이다라고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주식 하시는 분은 어떻게 돼요? 올라갈 때만 그냥 기분 좋은 거고 내려갈 때는 기분이 안 좋죠. 그죠? 그게 파생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자, 이 방송을 보시는 주식을 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기회에 1000명한테 한번 교육 한번 제대로 받으셔서 그죠? 파생도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같은 시기에 파생만큼 또 재미있는 또 상품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강의 뭐 길지는 않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주식하는 시청자들이 이 강의 한번 들으셔서 새로운 어떤 계기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강의 내용이 저 파생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는 거 주식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교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목은 지금 보시다시피 자, 피보나치죠. 피보나치. 단타 매매의 정석. 피보나치. 제가 이제 저도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도 힘든 시간이. 저도 꽤 긴 시간에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저도 안 해본 공부 얼마나 다 해봤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아마 그 정도 공부했으면요, 제가 좀 나사에 취직했을 거예요. 너무 늦게 공부한 게 한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첫 번째 답을 저는 피보나치에 찾았다는 얘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원웨이가 됐든 박스장이 됐든 어떻게 됐든 어떻게 돼요? 캔들 이평선은 파동이라는 걸 만들면서 가죠. 그죠? 그 파동의 근원이 되는 게 피보나치란 얘기예요. 피보나치를 선을 딱딱 거놓으면 어떻게 해요? 딱딱 신기하게 맞아요. 그래서 일부 우리 시청자분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걸 우리 시청자분한테 제가 이제 뭐 설명도 기존에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과학적이다고 저한테 극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죠? 이거 피보나치는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걸 정역을 해서 저는 5분봉으로 매매를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거니까 자,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초집중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걸로 가져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활용 규칙이 있죠. 모든 그 매매는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규칙이 없으면 안 돼요. 그죠? 규칙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총 4가지 규칙이 있는데 첫 번째 규칙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작도라고 그러죠. 작도. 선을 긋는 거를 작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도를 긋을 때 딱 2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장 단순한 거예요. 뭐냐? 매수니까 어떻게 돼요? 매수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점에서 작도를 해서 내가 매매하고자 하는 그 구간의 고점까지 딱 선을 맞추는 거. 그게 작도예요. 매수에 대한 작도. 그럼 반대로 매도는 뭐예요? 매도는 뭘까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고점에서 내가 매매하는 그 시점 저가 캔들이 되겠죠. 거기까지 손을 딱 건너온 거예요. 그게 매도에 대한 작도예요. 쉽죠? 앵커집 쉽죠? 네. 그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 피보나치는 뭐가 나와요? 여기 안에도 패턴이 나온다. 아까 말씀드렸죠. 파동 그 패턴이에요. 그럼 제가 매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자, 매도일 때는 쌍봉이 나와드는 거고. 쌍봉. 그죠? 쌍봉. 그죠? 자, 그다음에 매수일 때는 쌍바닥 나오는 거예요. 이게 피보나치 안에 들어가 있는 패턴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럼 2번째도 쉽죠. 어려운 거 없죠. 그럼 3번째는 뭐예요? 이 레벨이 어려운 거예요. 레벨. 이게 선을 긋다 보면 이 선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다 필요 없어요. 그 선을 언제 다 보고 있어.
그 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매매가 골치 아파요. 왜 골치 아플까요? 생각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자, 매매는 단순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자, 어떤 개 중에 그런 분들 계셔요. 안타깝게 뭐냐면, 나 공부 너무 열심히 했어. 차트에 베라벨 기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나중엔 캔들이 보이지가 않아. 진입을 못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세 가지만 알면 되겠다. 뭘 알아야 되느냐? 38.2, 그 다음에 50.빵, 61.8이라는 레벨이 있어요. 요 세 개만 세팅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클릭해서 지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깔끔하죠. 요 세 구간만 노려서 우리가 매매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뭡니까? 마지막으로 피보나치는 되돌림을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세 개가 있다 치자고요. 자, 38.2, 그 다음에 50.빵, 그 다음에 61.8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패턴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되돌림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 지지해줄 때 여기서 진입해서 수익을 낸다. 이게 바로 되돌림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안에 캔들이 이제 몇 개가 다다다다 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캔들이 붙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간다 치자고요. 근데 이게 이제 파란 거, 예를 들어서 이걸 파란 거라고 예치자. 파란 거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화들짝, 이거 매수 아니구나, 매도구나. 근데 이게 바로 늘림목이에요. 왜? 여기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빨간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늘림목을 또 활용하면 피보나치에서 진입할 때 이게 진입 타점이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또 극대화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리얼 차트를 보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자, 그럼 이해가 확실히 빨리 될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100%안 되겠지만 이해만 하시면 그것도 오늘 강의 성공한 거다. 그럼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차트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한 번에 보시면 아주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죠? 자,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매도일 경우에는 내가 매매하는 시점에서 고점, 그 다음에 저점에다 작도를 딱 거놓은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하고 이 구간에 딱 거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까. 매도는 뭐가 나와야 되죠? 쌍봉이에요? 쌍바닥이에요? 쌍봉이 나와야 되죠. 그죠? 쌍봉 정확히 나왔죠. 그죠? 3번 나와줬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래요. 그죠? 자, 그럼 이거 되돌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61.8%예요. 자, 내려가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왜 가냐? 자, 이 주식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죠. 뉴스에 사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근데 일반 투자는 그렇게 안 해요. 소문을 의심하고 뉴스에 사요. 깨꾸다 가는 거죠.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매도일 때는 무릎에 또 사버려요, 사람들이. 그 전에 사야 되는데. 이 확률을 또 이해를 하시면 돼요, 확률. 자, 마지노 노즐 38.2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건 지나고 났으니까 천명 네가 얘기하지. 지나고 났으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딱 상식적으로 보자면. 자, 모든 이평선들이 우회하고 있는데 이게 더 내려갈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평선만 보더라도. 자, 확률 게임이라고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68.1에 여기서 두 번째 봉우리가 만들어서 들어갔다라면, 자, 확률적으로 이렇게 먹을 확률이 많을까요? 이렇게 손실을 볼 확률이 더 많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앵커님 어떠실 것 같아요? 네. 이게 먹을 확률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손실 볼 확률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손실 볼 확률이 아닌가요? 적죠. 네.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확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하게 차트별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거 어차피 여러분들은 확률 게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매수일지 매도일지. 그러면 기술적 분석했을 때 내려갈 확률이 더 많구나. 이런 거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자, 그럼 내가 어디까지는 내가 손절을 인정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봉우리의 손절 인정하고 이렇게 피보나치를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38.2%가 벗어났어요, 강하게. 그럼 더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보나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한번 여지없이 여기 딱 보면 마지막 38점에 한번 되돌림이 또 오잖아요.
이런 건 하루에도 엄청나게 반복을 많이 한다는 거를 우리 시청자들이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하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좀 더 이해를 못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1000명한테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아주 쉽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또 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매도만 있으니까 매도는 뭐 네가 맞았겠지. 매수는 또 설명을 해봐.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매수도 똑같아요. 이거 똑같아요. 자, 이거 똑같죠. 내가 매매하는 시점 여기다가 딱 선을 그어 놓은 거니까, 그죠? 요 정도 구간이 딱 나오는 거죠. 이때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이때는 쌍바닥이 수렴이 되죠. 정확히 쌍바닥 수렴됐죠. 근데 여기서 또 꿀팁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시청자들 어떤 꿀팁이 있냐? 자, 이평선이 수렴이 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MACD를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의 100% 맞아요. 수렴된 예를 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딱 맞아. 딱 매수, 각도 35도 딱 터져죠. 이게 바로 제가 강조하는 1000명만의 기법. 뭐다? 6.25 전쟁선 매매 기법이 있고 8.15 해방선 매매 기법이 있어요. 그 근간한 게 바로 이런 매매 기법이란 말이에요. 자, 역으로 또 따져서 또 추가적으로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6.25 전쟁선, 8.15 해방선 나 알고 싶어. 그럼 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또 아낌없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 똑같이 원리 동일해요. 여기도 되돌림을 주죠. 그러면서 여기서 눌림목 나와줬죠. 이게 매도인지 페이크인 줄 알았는데 여기 매도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무릎에 산단 말이에요. 아니, 천만에 만만에 없어.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무한 반복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눌림목 또 나왔죠. 그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이제 뭐 또 권오면 또 작도하면은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 눌림목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피보나치를 적극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절대 페이크에 당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시간 있으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듣느라 고생도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 다 이해를 잘 하셨죠? 사실 피보나치 5분봉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어렵고 저는 좀 이해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너무나 쉽게 또 얘기를 해주셔서 이해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있을 무료 공개 방송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원유 재고와 가솔린 재고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원유는 예상치보다 적게 소진이 되고 가솔린은 예상치보다 더 많이 소진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원유 재고 때문인지 하락을 하다가 가솔린 재고가 그래도 더 많이 재고가 지금 소진이 되면서 상승으로 방향을 튼 상태입니다. 네, 계속해서 양봉 1분 봉상 양봉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스터님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뭐 1분 봉은 좀 올랐는데 네. 5분 봉은 또 하방을 좀 하고 있는데 그 62평선이 오늘 62평선이 오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일단 74.80까지 한번 볼게요. 80에서 저항 받아주면 74.80. 80. 네. 네. 거기서 저항 받아주면 거기도 강력한 또 저항대죠. 우리 아까 피보나치 배운 대로 되돌리고 있으니까 7480에서 저항 받아주면 거기서 수익을 한번 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 실적이 있으면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오늘 짧게 그렇게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은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74.80에서 저항을 받아준다며 짧게 대응으로 수익을 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이제 마스터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월 3일 고가가 지지된다면 매수가 유리한데 엔비디아 실적 중에서도 가이던스를 확인하고 방향성을 정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19,530에서 19,540포인트 지지 확인 후에 매수 사인 주셨고요. 30에서 40틱 정도 익절하는 거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 윗꼬리가 긴 영망치 패턴이 나타나는 중이다라고 하시면서 5분봉 기준 쌍봉 라인인 74.80 달러 저항 확인 후에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골드는요. 주봉상 십자형 캔들과 도지형 캔들이 연속적으로 출현했기 때문에 방향성을 잡기 쉽지 않으니 달러 인덱스와 2,545달러 저항을 확인한 후에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